이번 시간에는 커서 AI를 더욱더 잘 활용하는 실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와 협업하는 방법, 프롬프트 작성 노하우, 그리고 실제 개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첫 번째, AI 프롬프트 작성 꿀팁입니다. AI 프롬프트라는 것은 AI에게 무엇을 할지 지시하거나 질문하는 명령어 또는 입력 문장을 말합니다. 즉, 커서 AI 채팅창에 우리가 입력하는 말이나 문장이 바로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시와 함께 요청하면 더 정확한 코드가 생성됩니다. 한 번에 많은 기능보다는 단계별로 요청하는 게 좋고, 오타나 불분명한 표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프롬프트 예시를 보면 플루터로 로그인하면 UI 코드 만들어줘, 이렇게 구체적인 요청이 필요하고요. 문서화가 필요할 때는 이 코드에 주석을 추가해줘. 또한 코드 개선을 요청할 때는 이 함수에 리팩토링 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코드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커서 AI의 룰스 역할과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행동이나 답변 방식을 매번 제어해야 될 때 룰스에 이 부분을 추가하게 되면 항상 지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항상 답변이 한글로 답변해줘. 그리고 코드에 한글 주석을 달아줘.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지시할 필요가 없이 자동 적용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을 AI 룰스에 추가하면 됩니다. 개인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할 때, 특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AI가 항상 응답하기를 원할 때, 반복되는 코드를 AI에게 맡길 때 다음과 같이 커서 세팅에서 룰스 안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모든 게 답변이 한글로, 그리고 필요한 코드에는 주석을 다 한글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세팅하셔서 항상 매번 반복적으로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룰스에 내용을 입력하여 같은 행동이 지시가 항상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채팅창에 에이전트 에스크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로 표시되어 있고 에스크로 표시되어 있고 매뉴얼로 표시되는 방법이 현재 커서를 통해서 보시면 커서의 채팅창에 보면 이렇게 에이전트, 에스크, 매뉴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에이전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AI 비서처럼 행동을 합니다. 즉, 내가 요청한 작업, 코드 생성이나 수정, 파일 관리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파일 읽고 수정하고 명령도 제안해 줍니다. 특징은 여러 파일을 동시에 읽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작업합니다. 복잡한 요청도 다 알아서 처리하겠죠. 그래서 예시로 투두리스트에 삭제 기능 추가해줘 하면 에이전트가 이 필요한 로직이 어디에 있는지 파일을 찾아서 코드까지 직접 수정하는 부분이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좋지만 내가 특정한 부분을 골라서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걸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일 경우에를 보면 에스크는 질문하고 답변 모드입니다. 뭐냐면 내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AI는 답변만 해주는 겁니다. 코드를 직접 수정하지는 않고 그냥 설명 가이드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적으로 내가 프로그램 코드를 하다 보면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그냥 에스크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 명령인데요. 내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AI가 그 명령을 실행하거나 실행 방법을 안내해 주기만 하는 겁니다. 즉 매뉴얼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전처럼 에이전트일 경우에 코드도 알아서 고쳐주지만 매뉴얼은 코드를 이렇게 고쳐주세요라고만 하지 실제로 코드를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보고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방식으로 할 때 매뉴얼로 놓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이전트는 AI가 알아서 작업까지 수행한다. 에스크는 질문 답변만, 코드 수정은 없다. 코드 설명이나 에러 원인들을 한다. 매뉴얼은 내가 직접 명령을 입력하거나 실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사나 붙여넣기를 본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I 모델과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모델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 모드로 되어 있는 경우 오토 모드를 해제 후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오토 모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오토 모드를 클릭을 해서 비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여기에 모델, 이 모델은 AI들이, 그러니까 커서는 툴로서 AI 모델을 활용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AI 모델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챗GPT와 같은 모델은 GPT-4, 그록, 커서도 스몰이라는 AI가 있고 클로드 이런 식으로 AI 모델을 활용하는 건데요. 내가 클로드 3.5 소넷을 쓰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앞으로 AI 모델을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모델이 지금 현재 이것만 나와 있지만 더 추가하고 싶으면 설정에서 모델스에 가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내가 오히려 더 적게 이건 쓰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체크를 지우면 아까 전에 이 메뉴에 더 이상 모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현재 이 모델에 따라서 성능이 코드의 품질이나 성능이 좌우가 될 수가 있고 또한 하지만 이 모델을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요금제를 선택할 때도 이 부분 모델을 어떤 걸 쓰느냐가 좀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모델을 쓸 때 그러면 왜 모델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오토 모드를 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도 오토 모드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AI 모델에서 오토 모드는 AI가 내 요청의 복잡도와 종류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즉 내가 질문하거나 작업 요청하면 AI가 이건 간단한 설명이네? 이건 복잡한 코드 생성이 필요해. 즉 난이도와 종류에 따라서 간단한 작업이면 빠른 모델, GPT 3.5 같은 경우를 모델로 선택해서 거기에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내는 경우죠. 복잡한 작업일 경우에는 강력한 모델인 GPT-4를 자동으로 골라서 답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토 모드를 쓰게 된다면 모델을 제가 직접 고를 필요 없이 항상 최적의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속도와 비용, 그러니까 정확성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작업을 우리가 섞어서 할 때 알아서 판단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겠죠. 간단한 건 저렴하게, 복잡한 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비용을 아끼면서도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료 플랜을 쓰고 있어서 요금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커서가 어떻게 요금 체계를 갖고 있는지 부분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서 AI에서 오토로 한 상태에서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게 되면 커서 세팅에 제 어카운트에 매니지를 가게 되면 커서 웹사이트가 하나 열리는데요. 지금처럼 하나의 요청, 제가 채널의 그 채팅창에 하나의
요청을 하나 보내게 되면 그 요청이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0개의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104번을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이 실제 사용 유세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즉 리퀘스트가 하나씩 증가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개 정도의 리퀘스트가 기본으로 무료로 플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무료 플랜을 100개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코스트를 생각하며 써야 되는 거고, 또한 아까 전에 그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어떠한 모델을 사용했는지 클로드 4, 그 다음에 여기 클로드 7 이런 식으로 사용한 거와 리퀘스트 숫자가 여기 같은 0.8로 이렇게 줄어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요청들이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모델에 따라서 다른 리퀘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오토 모드로 할 경우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무료 플랜을 쓰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를 한 번에 보내면 계속 리퀘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모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에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겠죠. 다음으로 add 컨텍스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컨텍스트라는 것은 AI에게 추가적인 정보, 문맥이나 맥락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커서의 채팅창에서 보면 여기에 add 컨텍스트라는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파일이나 폴더, 코드, 그 다음에 문서들, 나중에 GitHub이라는 코드 저장소에 있는 곳까지도 여기에 첨부해서 AI에게 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AI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문맥, 컨텍스트를 제공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답변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플루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은 코드들이 메인 다트 파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메인 다트 파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수정하거나 뭔가 코드를 볼 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특정 코드 부분에 이걸 지우고요. 다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하거나 묻고 싶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지난번에 수업을 했을 때 이 투두 리스트의 내용을 저장하는 곳, 이 저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모를 경우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을 add to chat, 컨트롤 L을 누르면 이렇게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메인 다트 파일에 67에서 70번 라인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변수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다른 코드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final list to do item, to do list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코드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특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이렇게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그 부분만 지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코드를 모르고 이렇게 지금 현재 앱을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코드를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정교한, 품질이 좋은 앱을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커서 AI를 통해서 알아가고 싶을 때 이렇게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도 그걸 알아감으로써 더 많은 여러분들이 앱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 부분의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AI는 이 컨텍스트의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코드, 내 프로젝트에 맞는 답변,
복잡한 의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쓰면 좋으냐면 내 프로젝트의 특정 코드 구조를 AI가 모를 때, 여러 파일이 연관된 작업을 요청할 때 AI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전 예시에 대해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AI 커서 AI의 채팅창에 리스트 뷰를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화면에 과일 이름 5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걸로 세로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플루토 코드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작성해 주세요. 리스트를 눌러도 아무 동작이 안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더 좋은 코드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숫자가 올라가게 하는 기능인데요. 그냥 버튼 이벤트 처리해줘 라고 하면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될지 AI도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일씩 올라가는 플루토 앱을 만들고 싶어요. 숫자는 화면에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게, 프롬프트 입력하는 게 더 효율적인, 여러분들이 이런 리퀘스트를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면 리퀘스트의 요청 수가 늘어나면서 따라서 더 이상 커서 AI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요청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내는 게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그인 화면 만들어줘? 이 부분도 이렇게 플러터 로그인 화면을 만들고 싶은데 이메일 적는 칸, 비밀번호 적는 칸, 그리고 로그인 버튼이 필요해. 이렇게 디자인도 간단하게 해서 해줘 라고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API 데이터를 연결해서 우리가 활용할 때가 있는데요. 플루토로 인터넷에서 글 제목을 받아와서 보여주는 앱을 만들 때 특정 웹사이트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우리가 원하는 그 코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러 해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실습에서 보겠지만 에러가 났을 경우에 그 특정 부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채팅창에 입력해야 정확한 그 코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에러를 해결해줘 라기보다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고, 이런 구체적인 그 변수 초기화 이런 용어들을 모르게 된다면 그 에러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커서의 채팅창에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여러분들이 말하듯이 목소리로 하는 수도 있지만 목소리가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거를 말하듯이 타이핑하여 프롬프트에 AI 커서 AI의 채팅창에 입력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입력한 리스트 버튼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AI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전문 용어를 이해하면 AI가 판단할 때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기초 지식 없이 아무런 어떤 코딩 지식 없이 진행하지만 결국 커서 AI를 통해서 코딩도 좀 알아가고 이러한 전문 용어도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앱을 만드는 그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세로로 보여줘요. 화면에 크게 보여주세요. 색은 파란색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커서 AI를 사용하면서 실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꿀팁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